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논란이 컸던 레고랜드 동의안과 육아 기본수당 예산 등의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10대 강원도의회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도정 견제 능력 상실에 따른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수적 열세에 몰린 한국당의 무력감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유치 동의안. 정치적 이유로 유치한다는 노골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무사 통과.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강원도에 불리하고 멀린 사에 특혜가 가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는 손도 댈 수 없는 레고랜드 사업계약 동의안. 역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초재정 설계의 부실에다 정부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육아 기본수당도 조건부지만 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46석 중 76%인 3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지기는 했지만 의사결정 시점만 되면 당론을 쫓는 구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면서 본인들의 소신 발언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수결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죠. 자유한국당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매몰된 채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혹에 앞서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에 구멍을 내고 도민의 혈세로 틀어막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선명성 경쟁에서 민주당을 앞선다고 자신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따라 입장을 바꾸거나 여당 의원들이 공감할 주장을 펴지 못하는 등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정을 견제해야 할 새로운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일방적인 여당과 준비가 덜 된 무력한 야당이 섞여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에 800억 원을 멀린사에 투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13년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통과시켜 레고랜드 사업이 불법과 탈법, 비리의 복마전이 되는 데 일조한 8대 의회에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레고랜드 사업은 수많은 의혹과 절차상의 문제 등 뭐하나 흔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며 강원도의회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레고랜드 동의안을 보류하고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와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약국이 면허 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보건당국이나 약사회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춘천의 약국 2곳과 원주의 약국 1곳이 약사 면허 대여를 일컫는 면대를 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약사들은 무면허자가 차린 약국에 고용돼 일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이 면대 약국을 운영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이사장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들을 고용해 10여 년간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면대 약국이 성행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큰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 약국을 차리지 못하거나 약국을 차렸다가 도산한 약사들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젊은 약사나 이렇게 자본력이 좋지 않은 약사들은 점점 더 그렇게 자기가 약국을 개설할 기회는 이뤄지고 이거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규정된 면대 약국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주인과 고용 약사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 없으면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정보 파악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인지가 됐으면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면대 약국은
88곳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춘천 지역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뜩이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말 준공돼 2020년부터 2,800여 세대가 입주합니다. 1,500여 세대 입주 예정인 온이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춘천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8,000세대에 이릅니다. 춘천시 인구의 10% 정도가 입주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인 겁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당분간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춘천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무리한 투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때 6천만 원 이상 치솟았던 춘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근 들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에 소액으로 투자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분양권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투기를 노리고 그 분양권 투자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규 아파트 입주를 고집하지 말고 급매로 나온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활동하는 떴다방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투자 사기 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항의 화물은 먼지가 나는 게 대부분이라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부두는 오염 방지 시설이 부실해 피해가 많은데도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석탄을 하역하는 장면입니다. 시멘트 공장과 화력발전소가 주로 들여오는데 대부분 부두에 쌓아뒀다가 반출합니다. 창고 없이 그물만 쳐놓고 야적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으로 나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살평상을 마당에 깔아놨는데 단독주택인데 그 걸레로 닦으면 말이죠. 3번 정도는 물에 빨아서 닦아야 돼요. 그 정도로 새까맣게 물이 나오니까. 동해항의 지난해 석탄 하역량은 566만 6천 톤으로 5년 전보다 40만 톤 이상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 석탄 부두에서 다 하역하지 못하고 27만 5천 톤은 일반 부두에서 처리했습니다. 일반 부두는 컨베이어 벨트 없이 바가지 같은 장비로 선박에서 퍼내기 때문에 먼지가 더 심합니다. 탄가루 날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야적장 옥내화가 필요하지만 항만 확장으로 새로운 석탄 부두가 건설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부두 운영업체의 입장입니다. 사용 중인 야적장에 물류 창고를 설치하려면 1년 반 정도 석탄 하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새로운 석탄 부두가 완공되는 건 2023년입니다. 그때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기존 석탄 부두 옥내화는 2025년쯤 돼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항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는데도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의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추진이 무산된 가운데 또 다른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도록 한다며 축협 지원을 배제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축협이 운영하는 가축 경매시장입니다. 횡성축협은 지난 6월 매매 수수료를 비조합원만 10,000원씩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최대 10,000원을 더 올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는 2배로 벌어집니다. 비조합원은 보증금 100만 원도 따로 내야 소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한 횡성군은 공익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축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 가축시장도 조합원 혜택을 주고 있고 조합원 가입률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횡성군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부 회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조합원만의
것으로 만들면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사법 쪽에서 판결이 난다면은 부당 이득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는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횡성축협은 브랜드 통합 반대에 대한 행정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사 도우미 사업도 내년부터 축협을 배제하고 한우협회로 지원을 몰아줘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보복성 지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축협 조합원이 1000명입니다. 한우조합이. 한우협회 100여 명 남짓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횡성군은 또 축협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대신 임의로 상표를 만들었으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광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횡성축협은 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며 횡성군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브랜드 통합 논의가 무산되자마자 시작된 또 다른 갈등.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가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외부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수능 성적 발표를 기점으로 정시와 수시 동시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14일까지 대입 지원관이 배치된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 정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 수능 이후에도 면접이 남아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맞춤형 1:1 면접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또 오는 8일에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정시 상담 지원을 위해 입시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 경기장 관리 운영을 맡는데 한 해 4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됩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과 하키센터,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 유지관리 예산 40억 원과 동계스포츠 경기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내년 3월 올림픽 기념재단 설립 이후 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경기장 관리를 맡게 됩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시의원 의정비 인상안에 시민들이 불만이 크다며 입장문을 내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3,492만 원에서 최고 57%인 5,500만 원까지로 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려고 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의거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이상이 될 경우 주민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삼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철원이 영하 7도, 춘천과 인제는 영하 5도 등 영하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7도에서 8도,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는 3도에서 5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영서 지역의 한파주의보는 오늘 낮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동해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재시험 파문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학년 국어 과목 재시험 소동을 빚은 동해중학교가 해당 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처분이 미흡하다는 학부모 민원이 있어 직접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의 1차 조사 결과 해당 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시험 문제와 비슷한 내용의 요점 정리를 학급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주 지역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학교 급식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원주시 의회는 원주 학교급식 지원 일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권 밖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급식 지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원주에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없는 상태이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6곳으로 학생 수가 179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백과 정선, 고한, 사북, 삼척, 도계 등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동댐 송수관로가 복선으로 건설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99억 8천만 원을 들여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 7.1km의 복선화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수관로가 복선화되면 기존 관로에 누수 등 문제가 생겨도 예비 송수관로를 통해 수돗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정선 고랭지 사과 산지 유통센터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정선군은 임계면 봉산리 고랭지 사과 산지 유통센터에 사과를 선별하는 제2선과장을 완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2사과선과장은 선별과 포장, 저온 저장까지 할 수 있고 내년부터 산지 유통센터에서 1000여 톤을 출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선군은 사과 가공 제품 연구와 개발, 체험을 위한 가공센터 건립도 추진해 정선 사과의 6차 산업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투자 유치 성과 평가에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